1부에서 우리는 숫자가 숨기고 있는 가난을 봤고, 2부에서는 유동성의 마법으로 버티는 시스템의 이면을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부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연극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그리고 그 끝에서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3부에서는 설계된 연착륙이라는 환상의 유통기한을 점검하고 다가올 시스템 리셋에 대비해 우리가 당장 준비해야 할 마지막 탈출구는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왜 지금 경제가 튼튼하다는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치는 항상 선거 전까지 위기를 덮어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이 지갑을 닫고 불안해하는 순간 정권의 정당성은 흔들립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은 대선 전까지 경제가 멀쩡해 보이게 만드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이건 경제 정책이라기보다 고도로 설계된 정치적 마케팅에 가깝습니다. 2부에서 다뤘던 재무부의 단기 국채 돌려막기는 전형적인 시간 벌기입니다.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은 뒷전이고 당장 시장의 발작을 막아 선거 때까지 평온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뒤로 밀어둔 청구서는 이자가 붙어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안심하고 계십니까? 시장의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전체 시장 상승의 대부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많은 기업의 주가는 고금리의 고통 속에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종목에만 돈이 몰리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시장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는 대형주로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뿌리가 썩고 있는데 꼭대기에 잎사귀 몇 개만 푸르다고 해서 그 나무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개미 투자자들이 포모, 즉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쓸려 주식을 살 때 진짜 큰 손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산의 상당 부분을 현금화하거나 안전한 피난처인 금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 그리고 종이 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금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시스템의 균열을 감지하고 마지막 탈출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금리 시대의 현금은 그 자체로 훌륭한 투자 수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소비를 장려하고 돈을 쓰라고 부추깁니다.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빚을 내고 물건을 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연준의 금리 인하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유동성 파티가 시작될 거라는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진실을 말해줍니다. 진짜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폭락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발생했습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연준조차 더 이상 고금리를 견디지 못할 만큼 경제 어딘가가 부서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호입니다. 비상벨이 울렸는데 불꽃을 구경하러 건물 안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올 때가 바로 가장 긴장해야 할 순간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것은 순식간에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집니다. 중소은행의 파산, 상업용 부동산의 몰락,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 폭발. 이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할 때 정부가 다시 유동성을 부을 수 있을까요? 만약 또다시 돈을 풀어 위기를 막으려 한다면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1970년대처럼 물가가 다시 치솟는 더블 딥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연준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숫자에 속지 않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의 발표보다는 실제 연체율, 파산 신청 건수, 그리고 실질적인 가계 소득 같은 바닥 지표에 더 집중하십시오. 둘째, 지금은 빚을 내서 투자할 때가 아니라 빚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고금리 포롱거 상황에서는 부채가 가장 큰 적입니다. 몸집을 가볍게 하고 다가올 충격에 대비한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자산의 양극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가 정답은 아닙니다. 시장의 왜곡이 심해질수록 방어적인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현금 비중을 높이고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을 끄지 마십시오. 매일 쏟아지는 낙관적인 기사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광고주와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대형 미디어들은 위기가 코앞에 닥치기 전까지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필터가 되어 정보를 걸러들어야 합니다. 1929년 대공황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권력자들은 항상 경제가 튼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고 마지막까지 시장에 남아있던 개인들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리듬은 항상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모든 거짓말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설계된 연착륙이라는 환상도 조만간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회피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대가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까요? 남들이 환희에 취해 있을 때 냉정하게 위험을 준비한 사람, 그리고 대중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지킨 사람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됩니다. 3부작을 통해 우리는 미국 경제의 화려한 겉모습과 그 이면의 추악한 진실을 훑어봤습니다. 둘 중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거짓말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들려주는 달콤한 이야기를 믿으며 편안하게 잠들 것인가,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생존을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인가.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깨어있는 투자를 돕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경제는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신뢰의 게임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자산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이 혼돈의 시대에서 가장 확실하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시리즈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 길에 이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